오늘 저희 헬스하는 크리스천 우리 짐 에너지 대표 이승엽 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환자편인데 네. 저희 환자 한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우리 강예인 전사님이 허리 시술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1년 전에 허리 디스크 시술 받으셔가지고 이제 뭐 운동을 전혀 못 수영을 좀 했죠, 그죠? 한 달. 근데 수영이 허리 디스크에 안 좋다 해가지고 멈춘 상태, 그죠? 그래서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벙쪄 있는 그 상황인데, 그죠? 좀 어떨까요? 이런 이제 환자들. 허리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네네. 운동 쪽 방면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그죠. 일단 우리 저기 PD님 같은 경우에는 잠깐 제가 이게 방송 전에 얘기 나눴잖아요. 저희 이게 급성으로 이렇게 디스크 터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시술을 하시든 수술을 하시든 직후에 재활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재활 과정. 왜냐면 이제 거기서 재활을 똑바로 못 받으면 가동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이제 만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활을 잘 받으셔야 되고 수영은 사실은 물 속에서 걷는 거는 좋은데 네. 수영을 할 줄 모르면 이게 수영 물 위에 수면 위에서 네. 이 발끝과 머리가 수평이 돼야 되는데 네. 보통 분들 이렇게 수영하시다가 보면 네. 고개 들려고 이렇게 꺾이잖아요. 딱 들면 허리가 요추가 딱 꺾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압박이 빡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들이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환자들 특히 두 가지가 있죠. 협착증과 디스크 환자.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크 환자는 숙일 때 아프고요. 협착증 환자는 이렇게 펼 때 좀 아파요. 그래서 운동 같은 경우에도 협착증이라고 하면 제끼는 이게 백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이런 제끼는 동작들은 웬만하면 잘 안 시켜요. 하지만 가동 범위가 허락할 수 있는, 즉 그분께서 통증이 발생되기 직전까지의 가동 범위는 시키면서 하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병행하시면 좋고요. 디스크 환자들은 반대로 이런 로우 동작, 그러니까 이제 숙이는 동작. 이게 골반의 굴곡을 만드는 걸 벤트 오버 자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숙이는 이런 동작은 웬만하면 안 시켜요. 허리에 부담되는 거. 딱 이렇게 패드에 기대서 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 위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이제 지병이 있는데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예방.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나는 이제 정상이에요. 허리 안 아프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은 엉덩이 근육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엉덩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엉덩이 것 같습니다. 근력을 좀 강화시켜주면 그렇죠. 이게 예방할 수 있다. 그렇죠. 결국엔 이 할머니들 보면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요새 많아요. 그렇죠. 그거 비싸던데 80만 원? 그 진짜요? 아닌가? 그거는 그거다. 전동차인갑다. 전동차. 이렇게 아예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 있잖아요. 전동차 얘기하니까 네. 저희 매형 얘기 갑자기 생각나요. 왜?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혼자 목욕탕 가실 때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그 목욕탕을 갈 때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거 그 칼이잖아요. 빨간색 칼 이렇게 앉아서 가는 거 할아버지들이 타는 거 그 지팡이 위에 대고 맞아. 그걸 아버지가 근데 119가 와서 아버지를 시고한 거예요. 목욕탕에 쓰러졌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일하고 있어서 제 매형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집까지 그걸 타고 저희 매형이 한 100km 나가거든요. 그 조금 걸 타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래서 약간 살짝 모자란 척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알죠? 약간 막 모자란 척하면서 막 이렇게 갖다 대. 사람들이 보면서 젊은 양반이 그런 거 타고 댕기니까 이상하게 쳐다봤을까요? 그걸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타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100km 나가는데 조그만한 거 타면서 그 얘기 듣는데 웃겨가지고 상상이 가더라고요. 어르신들 이렇게 기대고 가는 그래요. 거. 그거 네, 말이 갑자기 일로 샜는데 진짜 그래서 무슨 얘기했죠? 허리. 네. 허리 한 30분
30분 넘게 그거 탔어요. 완전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협착증이랑 디스크 네. 아니 저기 저희 누나 누나.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네. 요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엉덩이 근육 때문에. 그래 맞다 그래 그 얘기하다 맞다. 아니 갑자기 왜 마무리해요? 그 할머니들이 네. 이렇게 유모차를 이렇게 대고 가는 네네, 이유가 그렇게 가시죠. 자꾸 왜 그럴까요? 왜 할머니들이 그걸 자꾸 갈까요? 왜 그런? 그렇지. 앞으로 자꾸 꼬꾸러지려고 하니까. 앞으로 즉 허리를 받치고 있는 건 양쪽 엉덩이 근육이 받치고 있는데 얘 엉덩이 근육이 퇴행되고 퇴화되다 보니까 허리가 앞으로 꼬꾸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할머니들 보면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완전히 90도로 꼬꾸리거나 안 그러면 허리를 잡고 완전히 이렇게 피거나. 맞죠? 그럼 이제 완전 폈는데 무릎을 또 다 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보면 이렇게 카메라 보시면 이 자세랑 그리고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세랑 허리를 잡고 이렇게 무릎이 꼬부러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엉덩이 근육이 퇴화되면서 뒤에 햄스트링이나 뒤쪽 근육이 못 잡아주니까 똑바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가동범위 그 정도로 굳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여기 지금 엉덩이 근육을 키워야 허리 통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일단 예방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뭐 길이끈 운동 하신다고 해서 이게 웬만하면 다른 운동들 저도 PT를 하면서 일반적인 회원님들한테 다른 운동들은 그냥 뭐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개인 운동 오셔도 이제 백 익스텐션이나 이런 허리를 쓰는 운동들은 허리 쪽에 포커스를 둬서 길이끈 강화 운동을 하는 거는 좀 제 생각은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허리 주변에 있는 등이나 이게 요추가 있으면 요 길이끈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쪽 부분 등 위쪽 견갑을 써서 등 위쪽 부분 그리고 엉덩이하고 엉덩이 아래 부분을 발달시켜주면 자연스럽게 길이끈이 쓰여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이게끔 하는 이런 운동들을 추천하지 길이끈만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거의 프로 다 허리 아프다고 얘기해서 그거는 반드시 PT 받는 그 주변 전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받으면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우리는 이 근육을 어디 쓰는지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거기에 타겟팅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초급자들이 하시기에는 어렵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게끔 그게 활성화돼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헬스 처음 갔을 때 이거 내 근육을 어디 쓰는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PT 옆에서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옆에서 요 근육 말고 요 근육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우리가 막 운동할 때는 피곤해가지고 진짜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요 PT를 받으면은 이렇게 뭔가 몸이 더 이렇게 좀 개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엔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그 PD님도 음악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써야 될 상대를 쓰고 안 써야 될 곳은 힘을 빼야지 목소리가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힘을 막 줘서 노래를 부르면 써야 될 때 고음 같은 경우에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운동할 때 써야 될 근육만 딱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근육이 써버리니까 그쪽 원래 써야 될 근육에 신경 전달이 잘 안 되니까는 잘 못 느끼시는 거죠. 결국엔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전달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요즘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좀 가장 좋은 운동은 뭐가 사실은 이 스쿼트라는 동작 자체가 엉덩이 근육과 대퇴사두근 앞쪽 허벅지 앞쪽 근육을 많이 쓰는데 거의 스쿼트 하시는 분이 집에서 이렇게 스쿼트 같은 거 하시면 공감하시겠지만 거의 다 허벅지 앞쪽만 아프고 무릎 주변만 아프고 엉덩이 근육은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 앉고 있죠. 앉아 있죠. 네네. 그럼 앉아 있으면 어디가 제일 많이 힘들까요? 앉아 있으면? 그렇죠. 엉덩이가 계속 짓눌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든 거죠. 왜?
맨날 짓눌려 있는 거를 운동한답시고 앉았다 일어나는 그 동작을 해야 되는데 네. 엉덩이가 제대로 움직여지겠냐고요. 안 움직여지죠. 아, 그러면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예열이 좀 필요해요. 그 예열 동작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예열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백킥 동작. 설거지 할 때 이렇게 대고 뒤로 차는 거. 뒤로 차는 거. 무릎을 핀 상태에서 발끝을 플렉션 이렇게 발끝을 딱 당겨 주시고 이렇게 뒤로 엉덩이를 뒤로 탁탁탁 차면 엉덩이 밑에 딱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런 느낌. 근데 이때도 할 때 허리를 안 쓰게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먼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스쿼트가 그나마 제일 이 엉덩이 근육 발달에 제일 낫네, 그죠? 좋아요. 제일 사실은 좋고 우리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예, 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평상시에 우리 지금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 자체가 헬스장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스쿼트 좋고 네. 그때 4가지 동작 중에 이제 런지 동작 런지 동작 좋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조금 더 달리키려면 다리의 폭을 조금 더 넓게 벌리셔서 스쿼트를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다리의 폭을 좀 넓게 하고 다리의 폭만 넓히는 게 아니라 발끝도 같이 넓게 해줘서 그래서 무릎이 발끝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발끝을 넓게 해줘서. 알겠습니다. 환자들은 등을 벽에 대고 스쿼트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무릎 압박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관절의 연결 첫 번째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은데 스쿼트 해야 되네. 안 좋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좋아졌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PD님처럼 급성으로 다쳐갖고 확 어디 외부적인 물체에 의해서 딱 다쳤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안 해야지. 지금 급성으로 와갖고 아픈데. 맞지?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면 제가 회원님들 오시면 항상 하는 말이 치료를 병행하잖아요. 도수 치료나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면 내가 아픔이 이 정도예요. 그렇게 쭉 가다가 도수 치료 받으면 이번 거 올라가요. 통증이 좋은 이게 안 아픈 게 올라가요. 끝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가서 계속 쭉 가요. 그럼 선생님 더 좋아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알잖아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지 이게 치고 더 올라가요. 절대 거기서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치료하다가 뭐 물리치료사분들이나 이제 의사분들도 치료하시다가 운동이랑 병행하세요라고. 요즘에 한의원들이나 이런데 보면은 PT랑 같이 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운동 중에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등척성 운동과 등장성 운동이 있는데 등척 등장성. 등장성은 쉽게 얘기해서 웨이트 운동.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걸 등장성 운동. 일정한 수축으로 일정한 템포로 이렇게 느렸다가 이렇게 수축했다가 피는 거. 등척성 운동은 제한을 시킨 상태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근육의 길이를 일정하게 딱 제한시킨 상태에서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폈다가 굽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벽에 기대고 그냥 90도로 딱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벅지가 불탈 듯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걸 잘 모르겠으면 허벅지 위에 책 같은 거 올리고 있으면 딱 가동범위가 잘 나. 근데 이제 이것도 했는데 무릎 아파요. 이게 뭐냐면 무릎 밀면서 등을 기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했던 것 중에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을 써야 된다 했잖아요. 그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발목이 안 접히니 무릎이 부하가 되고 무릎을 안 접히니 고관절이 부하가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고관절이 안 접히니 무릎이 부하가 되고 무릎이 안 접히 발목이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을 못 시키면 백만 해도 모릅니다. 이거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그럼 다 PT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건 반복의 힘.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느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또 쉽게 다가가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적절한 강도와 횟수와 그런 거는 본인이 설정하셔서 다치지 않게끔 운동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허리는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걷는 것도
이 통증 수준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아. 아, 통증 수준. 그러니까 사실은 허리 안 아프려면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걷는 게 가장. 허리에 걷는 게 좋다. 그러니까 허리 안 아프기 위해서는 걷는 게 가장 이롭죠. 네. 그래서 일단 걷고 그리고 좀 그게 괜찮으시는 분들은 좀 뛰고. 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만들 때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을 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아, 그냥 뭐 다른 기구 말고. 그렇죠. 그죠? 일단 내 몸을 내가 사지를 컨트롤 못하는데 도구 잡고 한다고 잘하겠습니까? 예, 그런 원리로 들어가죠. 헬스장 가서 굳이 헬스 등록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허리 디스크 환자에 맞는 운동법 지금 찾고 있고요. 걷기 지금 추천하셨고, 그다음 스쿼트하고 런지 추천을 하셨고, 등 그 벽에 대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등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 등척성 운동이었죠. 허리 대고 하는 가만히 있는 거. 거기서 두 개 다 하시려면 10개를 벽에 대고 10개를 갖다가 해놓고 하고 마지막 한 개를 버텨서 꽉 하면 몇 초? 두 개 다 할 수 있겠죠. 한 10초. 10초 버티면 등척성, 등장성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조금 그 우리 환자분들 이렇게 근력, 그죠? 엉덩이 근력, 그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근력 운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쿼트, 그다음에 런지 이런 것들 우리 지난 영상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희 헬스하는 크리스천 우리 이승엽 관장님 좀 만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죠? 우리 환자분들 좀 궁금한 것들 올려주시면 관장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환자 말고 또 뭐 다른 환자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가 있을까요? 거북목, 요새 거북목 많이 있고, 그다음 어깨 이런 분들. 제가 사실은 저번 주에 그 장모님 뵈러 어버이날 겸해서 네. 아버지 어머니 뵈러 갔다 왔는데 장모님도 이제 오십견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좀 어깨가 안 좋으시거든요. 1차성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안 써서 퇴행된 거예요. 퇴행된 거. 2차성은 너무 많이 써서 그래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이 환자가 1차성이니 의사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을 오셔서 오시면 결국에는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통증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그냥 움직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운동 치료를 하다가 운동을 병행하는데 한 6개월 정도 됐는데도 차전이 없거나 나아짐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뭐 의사분한테 가서 이제 시술을 하고 뭐 수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결국에는 이제 좁아져 있거나 안 그러면 유착되어 있거나 둘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유착되는 건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운동으로 못 떼어내니까 긁어내야죠 뭐. 둘 중에 한 개죠. 뭐. 그래서 그거를 가장 좋은 건 첫 번째는 어깨가 많이 안 좋으면 먼저 가서 디스크나 뭐든지 CT하고 MRI를 먼저 찍어보고 의사랑 상담을 하고 운동을 하면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운동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가까운 뭐 헬스장이나 운동 치료를 하는 센터에 가서 선생님 전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하는 걸 제일 첫 번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즘에 뭐 운동 유튜버들 많으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이제 가리셔가지고 맞는 분 딱 선택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거기 관절에 좋은 어깨 가동성에 좋은 예를 들어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걸 외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내외전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동작이 뭐죠? 머리 감거나 뒤에 호주머니 뒤에 넣을 때 못해요. 이 동작을 50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지금 디스크 딱 했었을 때 숙이는 것 자체로 꿈도 못 꿨을 거 아니야, 맞죠? 이제 좀 숙여지죠. 근데 거기서 또 좋아지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냥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저항성 운동을 해야 돼요. 저항성 운동. 저항성 운동은 저항이 걸려야지 저항성 운동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항성을 이제 약하니까 그래서
치료센터 가면 다 뭘로 합니까? 밴드로 하는 거죠. 밴드. 그래서 저항성 밴드라고 하죠. 근데 그걸로만으로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뭐가? 근육이라는 놈이 엄청 짱짱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우리 텐트 있잖아요. 텐트에 이 풀이 이게 죽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감아서 잡고 당겨야 되겠죠. 그러면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당겨가지고 피는 이만큼 박을 수 있어. 그러면 더 짱짱해지겠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당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더 당겨 무죄 되겠노? 찢어지겠네. 맞죠. 그래서 이만큼 당겨서 이거라도 박아야 돼. 그래서 한 살도 젊을 때 근력 운동 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텐트의 비유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요 비유에 조금 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왜 10대 때는 10kg로 인생이 가고 30대 때는 30kg로 인생이 가고 60대 때는 60kg.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손실도 마찬가지예요. 10대 때는 10%, 30대 때는 30%, 50대 때는 50%씩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 섭취 잘 하시고 근력 운동 꼬박꼬박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근육이 약하니까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게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해놓으면 나이가 들더라도 그거를 조금 땡겨.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와,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더 짱짱해지시거든요. 이게 근육이 생활 근육도 근육이고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셔가지고 막 그 단체 그거 이렇게 하시고 저기 영도인데 송도 해수욕장까지 뛰어갔다 오시고. 이야. 거기서 막 미역 채취해 오시고. 대단하네요. 미역국 끓여주시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이렇게 하도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깨 아프고 이렇게 하신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오여사 근육 이렇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그죠? 우리 어머니들. 그래서 어깨 그러면 아니 매달리고 이런 게 좋아요? 어깨? 안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게 뭐 좋을 수는 있는데 이게 그 보응해가지고. 그렇죠. 가만히만 있어도. 근데 매달려 있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일단은 어깨 환자 50개 환자들은 어깨를 들 수가 없으니까 병원을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제일 좋은 건 한 가지 동작만 제가 딱 추천해드리면 이렇게 앞에 서서 두 팔을 갖다가 벽에다 딱 짚고 그 상태에서 한 손은 빼요. 엉덩이를 뒤로 빼고 그리고 어깨 힘을 딱 빼잖아요. 그러면 이 어깨 관절 자체가 몸통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빼서 기댄 다음에 그냥 돌려요. 이렇게. 돌려? 이렇게 아령 잡고? 아니 그럼 그냥? 이렇게. 오른쪽.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완전 기초적으로 그냥 아예 어깨 완전 그냥 안 되시는 분들 이 어깨 수술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동작이에요. 이게 돌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돌릴 때 팔로 돌리는 게 아니라 팔이 내 몸통에 달려 있으니 그걸 인지하고 다리하고 이렇게 엉덩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제 반동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원심성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 10바퀴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서 10바퀴.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그렇죠. 허리 어깨 안 좋으신 분들 그죠? 이렇게 기대서 그 팔 힘이 아니고 이렇게 원심력으로 팔을 이렇게 밖으로 돌리시고 안으로 돌리시고 하면 좀 개선될 수 있다. 근육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또 갈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운동이 삶의 목적을 생기게 한다. 오늘도 걷습니다. 저희 누나인데 제주도 살거든요. 제주도 사는데 제주도 걷기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이제 복 받은 거죠. 근데 그 복을 누리고 있죠. 제주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누님 그 라디오 한번 제주도 티켓팅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뭐 가능하죠 뭐. 우리가 거기 가서 괜찮을 것 같다. 그것도 괜찮네. 그 제주도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괜찮네.
누님 한번 가겠습니다. 저희. 예? 아 그죠? 누님이죠? 아니죠. 아니에요. 목사님보다 동생이죠. 아 진짜요? 예. 아 그래요? 목사님 올해 저요? 저 84. 84. 우리는 동갑이네요. 아 진짜? 친구야. 어이서. 예, 아 좋습니다. 물령 아리 오름을 걷는다. 오름이 많잖아요. 아 오름을 이렇게 걸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야 좋겠다 제주도. 알겠습니다. 좋죠. 예, 그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주부인데 어이소 이랬어요. 친구야 했어요. 친구야. 좋습니다. 친구야. 좋습니다. 어이소 했어요. 친근하다 이렇게 하셨고요. 아니 아까 오늘 마지막 준비해 오신 거 있다면서요? 준비는 아니고 예. 항상 뭐 준비해 오는데 뭐 그거 제가 사실 요즘 바빠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준비도 하고 오늘 수첩도 못 들고 오고 그러니까 펜도 못 제가 들고. 이제 이거 이제 안 불안합니다. 네. 그 목사님은 네. 직업에 귀천이 있다 생각하세요? 직업에 뭐라 얘기해야 되겠노? 없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 그 말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직업은 평등하다라는 말이죠. 신성하다. 본인이 뭐 검사든 일용직이든 판사든 뭐 간호사든 뭐든 간에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에 동의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팩트는 뭐냐면 환경미화원 없으면 누가 청소해요? 건물 짓는데 도면 그리시는 분들만 있으면 그분이 건물 짓습니까? 예. 일용직 없으면 절대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좋은 운동, 좋은 일, 뭐 안 좋은 일 이런 건 있겠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에 귀천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 어깨에 안 좋은 운동, 뭐 허리에 안 좋은 운동 분명히 있겠죠. 근데 내가 왜 안 좋아졌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이 운동이 좋다더라, 저 운동이 좋다더라 가리면서 하지 마시고 어떤 운동이든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 운동에도 귀천이 없다. 조금 말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원님이 그 자기 몸 관리해주는 담당 주치인이 있대요. 건검진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되게 이게 좀 저보다 더 막 팩트 있게 막 말씀하시는 분이나 봐요. 그 의사분이. 근데 그냥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번 세 번째 이제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 앉아 이렇게 오잖아요. 앉아서 네 뭐 누구님 오셨어요? 라고 눈도 안 쳐다보고 컴퓨터만 했대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저기 가서 블라인드를 쫙 올렸대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블라인드를 탁 열더만은 밖에 날씨 보이시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뛰세요. 좀 걷든지 뛰든지 이래 날씨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비만 이게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오늘 밖에 날씨 좋습니다. 가리지 말고 뭘 하든 네. 너무 생각이 많아서 못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 맞아. 그냥 하세요 일단. 하시고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운동에 귀천은 없다. 그렇기 없다. 때문에 좋은 운동도 없고 나쁜 운동도 없기 때문에 네. 무슨 운동이든지 규칙적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블라인드를 열고 자 창밖을 봐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근데 그 의사님이 네. 의사분이 철인 3경기도 나가고 막 이렇게 막 그 이 열정이 장난 아니시래요. 네. 그러니까 뭐 별말 있습니까? 나오니까 수치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콜레스테롤 높게 나오고 뭐 비만 수치도 높게 나오고 이러니까 하면서 올리드만은 보이시죠? 뛰세요.
그냥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뭐 할 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하셨고 그죠. 지난주 미션이 저희가 밖에 나가서 이제 걷기 요거였습니다. 그죠? 요거였고 그 우리 걸으신 분들 그죠? 우리 난 걸었다 1번 눌러주시면 저희가 그죠? 카톡으로 커피 상품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이런 것들 우리 카톡으로 올려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 이제 유산소 네. 올리는 거고 네. 또 요번 주는 이제 아침이랑 저녁에도 네. 이제 식단을 좀 하시는 거. 아침, 점심만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점심에만 그냥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까지는 아닌데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고 살살 아침이랑 저녁은 네. 아침에 샐러드 먹어야 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아침은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간단하게면은 뭐 조금 계란 뭐 이런 거 뭐 계란 뭐 저기 뭐 과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닭가슴살 닭가슴살 뭐 닭가슴살 좋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클린하게 드시면 됩니다. 클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게 좀 많고 그러니까. 그 점심을 일찍 드시고 저녁은 이제 또 저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게 문구가 있는데 네. 아침은 왕처럼 네. 점심은 평민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이렇게 드시면 딱 좋습니다. 네. 알겠죠? 그렇게 드시고 요번 주는 일단 아침 저녁도 식단을 하시고 그리고 저번 주 유산소 운동을 내가 산책을 30분 했다. 네. 그럼 이번 주부터는 1시간 네, 걷기. 안 그러면 50분, 20분 추가해서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지금 사실은 이제 5회차 끝났잖아요. 5주차가. 네네. 그럼 이제 3주차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주차 때는 어쨌든 1주차 때부터 했던 거 포함해서 제일 많이 빼신 분한테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는 선물 그런 드리고. 시간을 가질 건데 네. 사실 6주차, 7주차 남은 거는요. 네. 제가 생각한 거는 뛰는 자, 쉬는 자. 근데 이게 자자로 끝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고 그래서 그 네. 오늘 여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나 네. 그리고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도 네.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운동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들을 카톡으로 안 그러면 뭐 목사님이나 우리 요 PD님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를 답변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그 저도 이제 뭐 좀 준비해 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증이 좀 풀리고 맞아요. 뭔가 간지러져야 되는데 뭐 말만 하면 뛰라. 말만 하면은 뭐 습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네. 얘기를 또 한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좀 이제 시간 내서 좀 준비해 가지고 그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죠? 6주차, 7주차는 그런 식으로 가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많이 지났어요. 오늘도 우리 짐 에너지 이승엽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